기후변화 문제 처음에 제기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인류가 너무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면서 지구의 대기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재난이 벌어지고 북극과 남극이 녹아서 바닷물이 상승하고 그래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거다. 세계가 다 물에 잠기고 다 끝장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방탕하게 지구를 괴롭히면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지구의 징벌이다. 이런 무섭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면에서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어떤 선행과 악행에 대한 징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게 간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사람에게 닥치는 피해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징벌적인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름이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온다라는 게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단기적으로 일어날 가장 큰 방향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엄청나게 평소보다 많이 온다고 칩시다. 근데 부유한 동네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번듯한 빌딩에 있는 금융권 직장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 멋있는 사람, 비 와도 그냥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이러고 끝이에요.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 집이 되게 저지대에 있어. 반지하야. 이런 비 오면 물이 다 들어오는 거 고민해야 되죠. 내가 막노동하면서 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비 오면 공쳐요. 일을 못 해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여름에 날씨가 더워졌어. 부유한 사람들 에어컨 틀면 돼요. 근데 나는 좀 가난해. 그럼 전기료도 겁나고 집에 에어컨도 없고 하면 여름에 날씨 너무 더워지면 일사병, 열사병 때문에 되게 고통받으면서 자칫하면 생명의 위기까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던 사람들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큰 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5번씩 해외여행 가면서 공기 중에 비행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뿌리고 다녔던 사람들이냐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아마도 덜 배출하면서 산 사람들일 거예요. 평소에도 난방도 좀 덜하고 냉방도 좀 덜하고 차도 좀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이랬던 사람들일 거예요. 막상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면 기후변화 일으키는 데 더 많이 기여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 나라, 많이 한 사람들이 피해를 오히려 덜 보고 잘 살고 큰 타격이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오히려 평소에 안 했던 사람들 그거 다 뒤집어 쓴다고요. 징벌이라는 느낌이 현실하고도 맞지 않아요. 맨날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기후변화 문제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호들갑이지? 왜냐하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문제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요즘 별로 없어요. 일단. 그리고 예전처럼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할 만한 계기도 별로 없어요. 기후변화 무슨 큰 문제야 이런 인식이 한 20년 전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확 줄었어요. 지금은 기후변화 부정 안 하는 게 이게 대세예요. 그게 사람들이 20년 전보다 다 갑자기 좀 착해지고 눈이 뜨여서 이렇게 됐느냐 그런 측면도 저는 없잖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큰 이유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주요 기업들, 중국의 주요 기업들, 세계적인 선진국과 강대국의 주요 기업들이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산업들을 자기들의 전략으로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태양광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태양광 관련된 장비 부품을 사다 오느냐? 중국에서 다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위해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게 세계로 퍼지면 퍼질수록 중국의 이익인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가자고 부추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제1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사람들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면 어느 나라의 제일 이익일까? 미국의 이익이에요. 그런 쪽으로 세계를 많이 몰고 가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의 힘, 경제적인 문제에서 지금은 기후변화로 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확 왔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향이 약했던 과거에는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걸로 너무 들썩들썩 하다 보면 좀 손해보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활동하라고 우리가 활동비라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활약할 기회가 과거에는 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근본적으로 이거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과학의 역할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이 이산화탄소라고 하거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몇 %나 될까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시기 전에. 몇 %쯤 되길래 이렇게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다 이러고 있을까요? 참고로 공기 중에 산소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하잖아요. 산소는 공기 중에 20% 이상이 있어요. 공기 중에 5분의 1 이상이 산소예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하니까 왠지 산소, 이산화탄소 서로 반대인 것 같아서 이산화탄소도 한 10%, 20%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고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4%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한동안 0.03%대였어요. 근데 0.04%가 되면 큰일 난다. 그때는 진짜 위기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0.04%로 진짜로 올라온 거거든요. 0.01% 정도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고민했던 거예요. 0.01%는 무슨 이야기냐? 모래를 100g을 바닥에다가 뿌려놓고 거기에 설탕을 0.04g을 뿌려놔요. 설탕이 이 모래 속에 얼마나 섞여 있습니까를 말하는 게 0.04%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미묘하고 작은 차이예요. 면밀하게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측정해보고 살펴봐야지 이산화탄소 0.01% 작은 차이지만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바로 그냥 내가 왠지 요즘에 다녀보는데 약간 좀 호흡할 때 좀 갑갑한 게 이산화탄소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어. 진짜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파되지 못하면 기후변화 진짜겠어? 이런 말이 나오기도 쉬울 만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된 생각이 뭐냐면, 아까 공유주의 비극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주위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모범을 보인다?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부터 앞장서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걸 하는 게 진짜 착하게 사는 길이긴 해요. 뭐 비웃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권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효과성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성이 크지는 않아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항상 걸어서 목적지까지 올라간다. 뭐 그런 거 좋은데, 내가 엘리베이터 한 번 안 타고 올라가가지고 정말 힘들고 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한 1시간치 일할 만한 힘이 빠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절약된 약간의 이산화탄소, 어느 알 수 없는 사람이 나 지금 타던 차 경차인데 좀 더 큰 차로 바꿔야 되겠어. 중형차로 바꿔. 이렇게 하면 그거의 100배, 1000배가 한순간에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이유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하면 좋은 거지만 효과는 좀 제한돼 있어요. 효과가 크고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사회 차원에서, 나라의 차원에서, 혹은 뭐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 걸로 결국은 많이 해결될 문제예요. 그렇다고 보면 뭐가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냥 회사원인데 무슨 나라의 일과 국제적인 협력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다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그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기울여주고 그런 쪽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게 느껴지도록 몰아주면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다 라는 식의 분위기가 생긴다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태양광을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 이야기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내 생각에는 그 방식이 아니라 수소를 어떻게 하는 거, 전기차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더 급선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많이 의학이 되는 사이에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 그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한 연구비도 많이 투자가 되겠죠. 점점 해답에 가까이 가게 되면서 결국은 한국이 움직이게 되고, 한국이 이제 국력도 어느 정도 있는 나라기도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후변화 문제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 선진국인데 동시에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으로 성장해온 그 경험과 기억을 다 갖고 있는 나라예요. 선진국 나라 중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할 때 그냥 이대로 내지는 지금 상태에서 더 자연적인 과거로 돌아가서 기후변화를 해결하자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되게 가난해가지고 그 나라에 공장도 하나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사람들 다 어디 갈 때 무슨 말 타고 가고 소 타고 가고 이런 나라가 있다고 치면 그 나라는 그게 기준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지금 그 수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줄여 라고 무심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런 가난한 나라도 공장도 많이 짓고 건물도 크게 올리고 전기도 들어오고 사람들도 다 차 타고 다녀야지. 저 나라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저렇게 가난하게만 살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극복해서 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기후변화 문제의 방향이 좀 달라지고 사실은 더 어려워져요. 지금 차 안 타니고 다 소 타고 다니던 그 나라 사람들도 차 타고 다니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더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실상을 더 잘 이해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공의 관심, 어떤 정책적인 관심, 기후변화 문제가 많이 의논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서 더 잘 노력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 개발도상국도 다 같이 손잡고 전 세계를 기후변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